보면 뭘 해놨지? 콘크리트 건물이 우리 수명이 얼마지? 보통 50년 보거든, 50년. 자, 콘크리트 건물을 왜 수명을 정할까? 왜 그렇지, 그게? (50년) 되면 물론 이제 부식들이 좀 일어나. 그렇지. 부식들이 일어나는데, 부식들이 일어난다고 그게 건물이 위험하거나 무너질까? 너는 모자 벗어. 그럼 쓰지 마야. 수업 시간에 그게 뭐야? 응? 왜 그런 거지? 이제 이걸 이제 콘크리트 건물을 인체에 비유하려고 하는데, 자, 콘크리트 건물을 우리 구조가 만들어질 때 생각해봐. 박스를 딱 이제 철근을 먼저 넣고 옆에 박스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콘크리트를 부어요. 콘크리트 부을 때 물, 모래, 자갈, 시멘트 이렇게 이제 붓잖아. 부어요. 그래서 이제 부으면서 이제 이제 다지거든. 다져서 이제 완성이 되면 이제 시간이 가면 이제 밖에 것도 물론 부식이 되면서 약간씩 이제 떨어져 나가 콘크리트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지? 원래 콘크리트 건물 지을 때 철근이 부식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막 했어, 녹슬어도. 요사이는 어떡하지? 비닐을 딱 씌워가지고 부식되지 않도록 해요. 그래가지고 콘크리트 건물을 딱 해놓으면 시간이 가면 철근하고 콘크리트의 이제 이 접착된 부분이 시간이 가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그 철근의 녹이 조금씩 쓸어요. 계속 아주 미세하지만. 원칙은 원래 녹이 안 쓸어야 돼요. 왜지? 사실은 그게 공기가 안 들어가거든? 근데 이제 안에 있는 습도하고 미세한 공기가 들어가면서 시간이 가면 철근이 조금씩 부식돼요. 그래서 50년 되면 철근하고 이제 이 시멘트가 분리되는 거라. 분리된다는 뭐지? 철근에 이제 녹이 이제 썰어져 있다는 것이지. 그러면 이 접착력이 떨어져. 접착력이 떨어지면 이제 특히 콘크리트가 이렇게 있는데 휘어질 때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약간 이게 떠서 움직이는 거지. 하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럼 이제 이게 힘에 약화가 오고 응축력이 이제 떨어지는 거라. 그래서 50년 정도 되면 콘크리트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단 말이지. 새로 지으면 그것도 얼마 가냐? 그것도 한 50년 가요. 마찬가지로 다음에 허물고 또 지면 한 50년 가요. 물론 이제 50년 가면 내부 철근만 그런가요? 외부 것도 다 이제 망가지는데 지금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 보면 50년 돼도 거의 말짱해요, 지금은. 크게 편차가 없어. 왜 그렇지? 이제 밖에는 요새 페인트를 열심히 한단 말이야. 그래서 부식이 줄고, 안에도 지금은 이제 옛날 같이 이제 이 습도 이런 걸 인위로 조절하잖아. 그래가지고 부식이 적어요. 그래도 50년이면 역시 철근 콘크리트 분리 현상이 일어나요. 자, 인간도 똑같아요. 자, 인간은 콘크리트 건물을 비하면 철근이 뭐지? 뼈란 말이야, 뼈. 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하고, 이게 이제 접착이 된 상태에서, 이게 이제 잘 유지가 돼야지만,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힘도 솟고, 그 다음에 질병 치료도 빠르고, 이제 향상도 뛰어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지. 근데, 자,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죠? 골막하고 뼈가 분리되는 거라. 시간이 가면. 그 근거가 뭐지? 골막과 뼈가 분리돼. 우리가 뼈가 이렇게 있으면 뼈를 싸고 있는 골막이 착 붙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뼈에 보면 구멍들이 또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다 골막이 붙어서 접착을 깍 할 때, 적게 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뼈 중에도 뼈가 튀어나온 걸 뭐라 했어? 말목 역할을 한댔잖아. 거기에는 이제 인대 이런 힘쓰는 것들이 이제 걸리는 장소가 뼈가 튀어나온 자리라. 우리가 보면 이제 무릎뼈도 보면 쭉 올라왔다 이제 간절히 가면 튀어났잖아. 위에 이제 대퇴뼈도 마찬가지고. 근데, 자, 그럼 시간이 되면 골막은 왜 상할까? 콘크리트 건물이 철근 상하는 건 똑같아요. 가장 비근한 예로, 자, 팔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이 뼈를 가지고 이렇게 문지르면 따각따각딱 소리가 이렇게 나, 이렇게. 요거. 자, 생산 연도 얼마 안 된 저 평강이 한번 해봐. 어떤가, 이거. 옆으로 이렇게 해봐. 저 조금 작잖아. 전수해봐. 나도 이렇게 많아, 이게요. 바로 이제 이게 뭔가 하면 뼈와 골막 사이에 노폐물이 쳐서 이런 생기는 이게. 우리가 나이 들면 노인이 되면 힘이 없어지는 이유가 뭐라? 골막이 뼈에 접착되지 않는 것이라. 콘크리트 건물이 철근과 콘크리트 분리되는 현상과 똑같아요. 나이가 들면. 인간도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골막이 이제 탄력을 가지고 뼈에 딱 붙어 있으면 절대 골다공증이 안 걸려요. 골다공증이 어디서 생겨? 뼈를 싸고 있는 골막과 그 뼈에 접착력이 떨어지면 골다공증이 생기는 것이거든. 그럼 골다공증에 칼슘이 부족해서 생길까? 아니에요. 뼈가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서 골다공증이 걸리는 것이라. 근데 이제 그 현대학이나 이제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칼슘이 부족하다. 그럼 칼슘이 부족하면 왜 골다공증이 걸려? 우리 몸에 칼슘이 부족해 걸리는 것이 아니고 골막에서 골에 영양분을 주고받을 때 그게 골막의 역할이거든요. 골막과 뼈가 딱 붙어져 있으면 절대 골다공증이 안 걸려요. 절대입니다, 이거는. 왜? 영양분을 주고 그 다음에 노폐물을 배출시키기 때문이라. 그런데 이제 그 뼈와 골막에 시간이 가면 이제 사이가 뜨는 거라. 자, 뜨면 뼈 안에 영양분이 들어가지도 어렵지만 노폐물을 빼내는 것도 어려워져요. 이게 이제 누적돼서 나이가 들면 골막이 뼈로부터 분리돼요. 그러면 그만큼 힘을 못 써. 왜 힘을 못 쓰냐? 골막은 뭐지? 뼈를 대신해서 있는 것이라. 철근하고 똑같아요. 그럼 조직을 딱 잡고 있어야 돼. 근데 이제 골막이 조금 움직인다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왜? 뼈하고 조직하고 분리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자, 골다공증 걸려서 칼슘을 먹었어. 칼슘 이제 먹고 해결되나? 수치상으로 다소 도움이 돼요. 그지만 실제로 칼슘 먹고 될 수가 없어요. 왜? 골막하고 뼈가 접착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 사람이 이제 평강이 몇 살이지? 15? 17살이 노폐물이 한번 해봐. 조금 있단 말이야. 소리 해봐. 자, 저거 이제 말하자면 새거가 하는 소리, 새거. 그 다음에 윤기 한번 해봐. 요거는 이제 새거나 중고 정도라. 우리 조선에 한번 해봐요. 아, 저는 완전 폐기물이. 나도 그래, 나도 이봐. 이게 이렇단 말이야.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덜 늙으려면 한 뭐지? 늙는다는 것은
뼈하고 골막이 분리된 것이라. 근원은 여기 있어요. 분리되면 분리되는 만큼 늙음이 일찍 건강 상태가 안 좋아져요. 그 다음, 나이 들어도 건강에 좋고 그런 사람들은 뼈와 골막의 분리 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것이지. 그럼 나이가 들어도 힘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요 일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척추 에너지를 댔을 때 척추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 있었잖아. 봤죠? 그리고 우리 이제 제자들 중에도 척추 에너지 없는 사람이 있었지. 자, 척추 에너지가 없다는 게 뭔 뜻이죠? 바로 뼈와 골막이 벌어져 있다는 것이라. 척추도 마찬가지. 척추가 있으면 척추를 싸고 있는 골막이 다 싸고 있어요. 척추 에너지가 없다는 것은 골막과 뼈가 이게 분리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 젊은 사람도 척추 에너지가 없어져요. 우리 보니까 척추 에너지 하나도 없었잖아. 젊은 사람인데. 맞았죠? 그래서 이제, 그건 다른 걸로 이제 보완을 해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이제 흘러가게 해줬잖아. 똑같은 거예요. 자, 평강이가 이제 예를 들면 그 복사뼈를 땅땅땅 두드려서 아파. 이게 뭔 뜻이죠? 아프던 골막과 뼈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라. 자, 골막과 뼈가 분리되면 어떻게 힘을 써요? 피로도가 당연히 높고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돼. 그래서 이제 뼈를 이제 땅땅 때려서 아프지 않아야지 정상으로 보는 것이라. 자, 우리 에너지에게서는 뭐라고 하지? 제일 처음에 이제 외장을 먼저 배운단 말이지. 외장 관절. 지금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이제 현대학에서 말하는 관절. 좀 몇 개죠, 관절이? 약 360개로 보나? 관절 몇 개야? 250개라? 관절 몇 개? (265개니까) 약 260개 정도? 265개. 성인일 경우. 그러면, 이제, 외장 관절, 외장 조직, 이제 그걸 진단과 케어하는 방법을 가장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내장기를 배운단 말이지. 그리고 내장기에는 뭐가 있죠? 우리가 이제 기존 현대학이나 한의학하고 다른 것은 내장에 관절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실제로 내장에 관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장을 이제 배우면서 내장의 관절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뼈를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뼈가 마지막이에요. 근데 우리 인체에서는 뼈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라. 우리가 철근이 없으면 아무리 콘크리트가 두꺼워도 이게 견디지 못해 부러지는 거와 똑같습니다, 원리가. 뼈가 튼튼하다는 것은 뼈가 골막과 탁 붙어져 있는 것이지. 자, 예를 들면, 현수한테 잠깐 얘기했었지만, 우리가 골다공증에 걸렸어. 병원에서 골다공증을 뭐 이렇게 골밀도를 가지고 측정해서 얘기하는 것이잖아. 그럼 골밀도 어디가 났단 말이야. 예를 들어 대퇴뼈를 했는데 대퇴뼈에 골다공증이 걸렸어. 그럼 대퇴뼈가 골다공증에 똑같이 다 걸렸을까? 그게 아니에요. 대퇴뼈가 있다면 대퇴뼈 중에서 일부분만 골다공증이, 전체가 골다공증이 걸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가서 실력이 좀 늘어서 이제 내가 만약에 이제 전수를 다 해준다면 골다공증을 진단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어느 방향의 어느 부위에 골다공증이 심화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그 조직을 케어해서 개선하면 골다공증이 맡겨져요. 우린 그건 가만히 두고 오직 칼슘 우유만 먹잖아. 자, 이게 우리가 우유를 먹는다는 게 골다공증에 엄청난 폐해를 미쳐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유를 못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모르지? 그걸 뭐라고 하는데 내 잊어버렸어. 유당불내증이라 하나? 유당불내증 말고 뭐 있잖아. 그렇게 이제 우유를 먹으면 소화가 전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예를 들면 이제 언니도 그렇고 이제 우리 이제 가족도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이걸 아무도 몰라요. 이걸 누가 진단해? 우리 의학적인 진단은 그냥 나오잖아. 우리 진단 안 해봤나고? 안 해봤어? 우리 가족 중에도 우유를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우리 가족 중에도. 그것도 몰랐어. 이제 독일에서 은희가 이제 검사하니까 그게 나왔대. 그걸 해보니까 맞더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계속 우유를 먹어왔잖아. 만약에 그런 사람들은 우유를 안 먹으면 뭐 해요? 먹을수록 폐해가 더 많아지는 거라. 왜? 그게 다 노폐물로 변하기 때문에. 우유가 다 소화를 하나도 못 시켜요. 그냥 그대로 나가요. 그리고 이제 우유를 거부해요, 우리 몸이. 이것도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한번 해보자고. 자. 만약에 이제, 손목, 이제, 팔뼈에, 이제 윗팔뼈에 골다공증이 걸렸다고 예를 들어. 그러면, 골다공증이 윗팔뼈 전체 다 했을까? 아니라. 뭐지? 관절이 있는 부분은 골다공증이 덜 걸려요. 왜지? 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걸려져요. 근데 만약에 이제 관절이 고장나면 어떨까? 관절 있는 뼈의 그 머리 쪽에도 골다공증이 걸리는 것이라. 이게 건물 원리하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뼈가 중요한 것은 건축물이 철근이 주가 되듯이 우리 몸은 뼈가 제일 첫 번째예요. 그 뼈가 단단하지 않으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뼈가 굵은 사람이 힘을 써. 뼈가 가늘면 힘이 약해요. 자, 예를 들어 건물을 짓는데 우리가 철근을 가는 걸 넣어봐. 무슨 힘을 써요? 전혀 힘을 못 써요. 콘크리트가 아무리 두꺼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살쪘다고 뼈가 튼튼해지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살은 콘크리트에 비유하면 되겠지. 뼈가 크면 콘크리트가 작아도 힘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힘을 쓰는 것은 뼈가 굵은 만큼 비례해서 힘을 써요. 아무리 근력 운동을 해도 뼈가 굵은 사람, 뼈가 굵고 근력이 없는 사람보다 힘을 더 쓰지 못해요. 조금 도움이 되지, 조금. 이 정도예요. 그렇다면 뭐지, 우리가? 뼈와 골막이 분리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 그럼 뼈와 골막은 어떻게 분리될까? 자, 예를 들면, 이 팔에 있어. 우리 인체는 어떻게 됐다 하죠? 하나, 둘. 뭔 뜻인가 알죠? 하나, 둘. 여긴 뼈가 한 개, 여긴 두 개예요. 그럼 여긴 몇 개지? 여긴 세 개.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여기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가요. 요게. 자, 그 이유는 뭐지? 뼈가 많다는 것은 가동 범위가 섬세하고 넓다는 것이라. 뼈가 많은 것은. 이거는 가동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건 힘쓰는 거예요, 힘쓰는 것. 요건 뭐죠? 섬세함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건 뼈가 두 개라. 요건 한 개라. 여기 몇 개지? 세 개에서 다섯 개로 가는 거라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 요게. 그러면 다섯 개로 가 있는 건 이 섬세함이 좋단 말이지. 하나로 가 있는 건 이게 한계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만약에 골다공증이 걸렸어. 그러면, 자, 첫 골에 내 골다공증이 걸렸다. 그럼 무슨 뜻이지, 이게? 가동 범위가 좁다는 것이지, 이게. 가동 범위가 넓으면 운동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골다공증이 안 걸려요. 가동 범위가 좁아졌는데 칼슘 먹는다고 이 골다공증이 몇 가지나? 절대 안 몇 가지입니다. 왜?
뼈와 근막이 작용을 못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제 가동범위가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관절에 이제 쓰는 이제 운동력 이런 것들은 영원한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라. 자, 이것도 가동범위 마찬가지잖아. 이게 얼만큼 돌아가고 얼만큼 돌아가는가에 따라서 이게 가동범위 정해지잖아. 가동범위 적다는 것은 뼈에 골막이 주는 영양분과 노폐물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라. 그래서 가동범위는 관절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돌리는 이것도 다 가동범위에 해당하고,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것도 이게 다 가동범위에 해당해요. 그래서 가동범위가 약한 건 무조건 다 고장난 거야. 어떤 조직이든 똑같아요. 좌우로 고개 돌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동범위가 좁으면 여기는 우선 쓰는 것도 불편하지만 장기적으로 일찍 망가져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나이 들고 100세 가서도 건강하려고 그러면 뼈와 골막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접착대에 붙어져 있고 뼈와 골막 사이에 노폐물이 적어야만 돼요. 그러면 나이 들어도 건강하고 힘을 쓸 수 있어요. 사는 것도 당연히 오래 살고 질병도 거의 없어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뼈와 골막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것은 뭐죠? 우리 몸의 유연성이에요, 유연성. 남들이 하는 자세는 무조건 다 돼야 돼요. 그리고 남들이 하는 운동 능력은 이제 타고나잖아. 유전적으로 운동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있지만 중요한 것은 몸을 움직일 때 가동 범위가 무조건 넓어져야만 돼요. 그러면 뼈와 골막이 상하지 않고 가능하면 접착력이 우수해져요. 이러면 이제 질병도 적고 나이가 들어도 힘을 쓸 수 있고 건강하기도 하고 오래 살고 그렇단 말이지. 그렇다면 중요한 건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라? 얘기하자면 뭐래요? 자, 뼈와 골막이 튼튼하자면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물이에요, 물. 첫 번째 물이 풍부해야 돼. 이건 왜 물이 풍부해야 되지? 물이 풍부하지 않으면 노폐물이 빠지질 못해요. 왜? 샘물이 들어가야지 흙물이 나오잖아. 샘물이 들어오지 않는데 흙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새로운 영양분이 들어가면 영양소를 쏘고 남는 노폐물이 빠져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물을 적게 먹는다면 뭐라? 흙물을 가지고 맨날 재생에 쓰는 거라. 재생을 아무리 잘한들 샘물만 하겠어?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물 먹으면 당연히 좋아. 나쁜 물보다. 좋은 물은 더 깨끗하기 때문에 노폐물의 발생 가능성이 좀 더 낮아지는 거지. 그렇지만 물이 부족한 것보다는 나쁜 물도 물이 풍부한 게 더 득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음식도 똑같잖아요.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 사람들이 많이 찾잖아. 그렇지만 건강한 음식, 좋은 음식을 먹어가지고 질병이 낫는다? 그건 에너지학에서는 낫는다고 하지 못해요. 왜? 도움은 돼, 도움은.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게 물이에요. 물이 있어야지 노폐물이 줄어들어요. 두 번째 뭐죠? 음식은 우리가 기본으로 먹는다는 가정하에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 소금이에요, 소금. 자, 왜 소금이 중요할까? 소금의 역할이 뭐죠? 소금의 역할은 첫 번째 기운을 생성해요, 기운을.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옛날 우리가 이제 마라톤 선수를 대상으로 소금을 여러 가지 실험한 적이 있어요. 소금을 이제 마라톤 선수들은 할 때 100g 먹어요, 100g.
100g 먹어요, 100g. 100g 어떻게 먹냐? 자, 마라톤 선수들이 가면 중간에 이제 물 먹잖아. 그럼 기다려요, 중간에. 소금물을 딱 타가지고. 그래, 이제 그걸 먹고 이제 가요. 제일 처음에 할 때 한 20g 정도 먹어요. 제일 처음에 갈 때. 가면서 이제 20g, 30g을 이제 몇 번씩 이제 먹어요. 그럼 그게 먹으면 또 이거 물을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 조금 먹어야 돼, 조금. 엄청 짠데 본인들 말로는 짠 걸 느낄 시간이 없대요, 마라톤 할 때는요. 그냥. 그런데 이제 소금을 먹으면 갈증이 없어진대요. 갈증이, 목마름이. 그 숨쉬기가 편해진대. 자, 우리 이제 평강이는 소금 먹나? 네. 축구할 때 소금 먹어? 네. 얼마 먹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스푼 더 먹는 것 같아요. 한 스푼이면 얼마 되나? 10g? 조금 티스푼 이 정도? 어떻다는 먹어보니까? 먹으니까 엄청 계속 뛰어도 딱히 안 들고. 이게 축구 선수들이 소금을 먹으면요. 축구 선수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거든? 몇 분 하지? 45분이라? 45분 해도 소금을 먹으려면 거뜬해요. 지치잖아요. 그렇더나? 네. 실제로 그래, 실제로요. 자, 그럼 우리가 소금을 먹으면 뭐 때문에 기운이 생길까?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라. 왜 기운이 생기냐 하면, 소금이 들어가면 첫 번째 신경을 원활하게 작동하게끔 해요, 원활하게. 그 다음에 소금이 들어가면 삼투압에 의해서 노폐물이 빠지는 효과가 약간 있어요. 약간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 이제 소금을 먹으면 뭐죠? 갈증이 없어집니다. 갈증이. 자, 축구 경기 45분 동안에 목이 말라. 물 먹을 수 있나? 물 먹을 시간 없어요, 사실은. 물론 이제 이렇게 무슨 타임에 이제 물 먹을 수는 있어. 그렇지만 사실 물 거의 먹지 않고 하잖아요. 왜? 이제 쉬는 타임이 없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 소금을 먹으면 갈증이 없어져요. 맞더나? 네. 왜 갈증이 없어져? 물 안 먹고 싶지? 네. 소금 먹으면 게임이 끝날 때까지 물 먹지 않아요. 물 먹고 싶지 않아요. 목 안 말라요. 근데 이제 소금이 부족하면 목이 말라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소금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 자, 우리가 닌겔 맞는 게 뭐지? 닌겔 소금물이잖아. 닌겔 0.9% 맞지? 0.9%는 상당히 먹으면 짭짤해요, 아주. 짭짤해요. 자, 그걸 이제 의사들은 우리 몸에 놔요. 근데 의사들은 소금을 못 먹게 해요. 자, 닌겔은 주면서 왜 소금을 못 먹게 하지? 이건 아이러니한 것이다. 물론 이제 뭐 매출을 많이 올린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일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환자한테 닌겔을 줄 수 있지만, 실제로 닌겔로 우리 몸에 들어가는 것하고 입으로 먹는 소금하고 어떤 게 더 유리할까? 이것도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실제로 닌겔 주사로 우리 몸에 소금물을 주입하면 우리 몸은 닌겔을 거부해요. 그래서 닌겔을 들으면 혈관이 쫙 수축해요. 수축합니다. 그래서 닌겔을 막 빨리 놓으면 나중에 막 심장이 벌렁벌렁해져요. 그 닌겔을 그렇게 천천히 놓는 이유가 그렇게 천천히 놓는 거예요. 그럼 보면 알잖아. 방울이 똑 이렇게 떨어지잖아. 이유가 그거 있는 거다. 우리 몸이 닌겔을 거부해요. 근데 이제 소금은 그렇지 않아요. 입으로 소금을 넘기면 우리 몸은 취할 만큼 취하고 나머지 남는 것은 물을 먹게 해서 배출시킨단 말이지. 사실은 닌겔 맞는 것보다 소금 먹는 게 훨씬 건강에도 좋고 효과도 적시 나요. 우리 소금 진단해 봤잖아요. 벌써 소금을 입에 넣으면 우리 몸은 다 알고 있어요. 맞잖아. 그래서 이제 물과 소금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소금을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되냐?
물론 이제 뭐, 한 번 100g씩 뭐 문제 될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소금을 그렇게 많이 먹을 수는 없어요. 왜지? 너무 짠 건 우리 몸이 거부하기 때문에 몸은 절로 그걸 안 먹게 돼 있어요. 평강이가 이제 축구할 때 소금을 먹는다 하지만 야가 견딜 만큼 먹거든. 힘들면 그렇게 먹겠어? 안 먹어요. 그리고 저 이제 아직 이제 야 고등학생이지. 고등학생이 그걸 먹는다는 것은 자기 경험에 의해서 소금을 먹으니까 축구 경기를 마칠 때까지 피곤하지 않고 에너지가 상승된다는 뜻이지 이게. 그렇더나? 뭐 어떻더노? 게임 끝나는데도 그냥 저는 너무 칼칼하고. 그래. 게임 끝나도 실제로 그래 이게요. 지치잖아요. 소금을 먹으면 지치잖아요. 근데 이제 현대학은 뭐라? 소금을 완전 독약같이 취급해요. 그리고 뭐 저염식, 무염식 이게 뭐 판을 치고 있어요. 자, 우리 에너지학에서는 뭐라 그러지? 하루에 얼마 먹으라 그래요? 최하 소금이 25g, 최하예요. 많으면 60g, 60g까지예요. 그 운동선수들은 거의 이제 축구선수나 이런 거 이제 게임에 있는 날은 거의 100g 정도 먹어야 돼, 100g. 이게 이제 에너지학에서 권장하는 소금량이에요. 자, 그럼 25g 어떻게 정해졌을까? 우리가 진단을 해보면 제일 적은 사람의 소금량이 하루 25g이에요. 나는 얼마 나오지? 내가 하루 50g 먹어야 돼요, 50g. 우리 에너지학에서 말하는 것은 몸의 언어를 해석하는 것이라. 우리 몸이 소금을 몇 g을 먹는 게 가장 좋은가는 우리 몸은 그냥 대답해요. 그럼 우린 그걸 이제 해독하는 거지. 그 결과 내가 하루에 소금을 섭취할 양이 50g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제 현수가 한다면 현수는 어떨까? 나보다 더 많아, 60g 정도 돼요. 왜? 활동이 많기 때문에. 난 실제 활동 별로 많이 안 하잖아. 그래도 50g이라. 그럼 운동선수들이 이보다 훨씬 많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이제 건강의 가장 중심이 되는 뼈를 건강해 하는 골막을 건강해 하는 조직.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밥은 그냥 기본을 먹는다고 치고, 물, 소금, 이 두 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그 일생 동안 건강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다만 이제 활동을 많이 해야지. 활동을 하고 이제 이 모든 신체를 써야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고 이걸 만약에 이제 확산한다면 국민 전체가 건강해져요. 소금을 실제로 많이 먹으면요, 병원 갈 일이 없어요. 한번 봐요. 내가 병원 가더나? 어려보면 죽 찾고 내요. 안 가요. 왜 안 가지? 갈 일이 없어, 갈 일이. 그래서, 자, 먹어서 질병이 낫는 건 없어. 다만 도움은 다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뭘 잘못 먹어야 질병이 발생한다? 그건 에너지학에서는 긍정하지 않아요. 부정적으로 봐요. 그럼 우리가 뭐지? 우리 몸의 항상성을 회복시켜서 우리 몸이 스스로 고치는 것만이 질병이 고쳐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이 원하는 방향이 있어요. 우리 이제 몸의 언어를 해독하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있어?